완료하는 시점이 있는데 이미 답은 나와져 있어. 뭐라 그랬더니 설계하 중에 2배까지죠. 그죠? 8단계니까. 25%씩 8단계니까. 그래서 설계하 중의 2배까지만 한다. 라는 이제 부분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싶으냐? 이거죠. 그죠? 결정을 하는데, 안전율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Q6 값을 구해서 QA 값을 구하는 거죠. 그죠? 극한 지지력을 구해서 안전율에 따라서 허용 지지력을 우리가 결정을 보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답안지에다 썼다 쳐요. 용어 문제로 출제가 정제학 시험에 나왔는데 하나, 둘, 셋, 네 개. 그렇죠? 차트는 몇 개를 넘지 않는다? 5개 절대 안 간다. 머리만 아파요. 그죠? 특히 용어 문제에서는 더 그렇다. 근데 여기 2단계라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3단계나 4단계. 이렇게 이제 나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밑에 거를 보니까 밑에 게 2가지 쓴 거예요. 결국 1가지 쓴 거야. 이 위에 게 1가지, 밑에 것도 1가지야, 결국. 어떻게 내렸었어요? 짧게 내렸으니까는, 이런 식으로, 많이 먹으면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줄. 5줄 반. 막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쓰는 방법이 있다. 정제화 시험과 동제화 시험 특징 비교. 정제화 시험이 나오든 동제화 시험이 나오든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동제화가 나와도 정제화, 동제화 비교표 쓰시고 정제화가 나와도 이 비교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제화 시험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얘를요 위에서 꽝 하고 때릴 거 아니에요. 때렸을 때 이 파일에 어떠한 영향이 가는지 요거를 측정을 하는 거다. 기계에다가. 그래서 그러면은 무엇을 놓고 측정을 하는 게이지가 붙느냐 그랬더니 가속도계랑 병렬유계 2가지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한다. 그래서 여기는 뭐 가속도계랑 병렬유계를 집어넣고요. 이거 이제 메인 케이블이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강타 분석을 한다. 이제 보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뚝에 어디가 손상됐는지도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말뚝이 어떤 지지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유추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얘는 그러면 간단하겠죠. 정제화 시험은 파일이 있으면은 파일 위에다가 로드를 걸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파일 위에다가 큰 로드를 걸어 놓든지 아니면 백호를 뒷구멍리를 걸어 놓든지 아니면 만재, 덤프 뒷구멍리를 걸어 놓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정제화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겠죠. 그죠? 덤프 하루일 때, 덤프 기름값, 덤프 토사 어디서 퍼와야 되겠죠? 퍼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또 백호가 있어야 돼. 돈이 많이 들 거예요. 이게 돈이 좀 덜 들겠죠. 그죠? 그래서 경제적인 대비 뭐가 좋다? 아니면은 정확성 대비 뭐가 좋다? 뭐 이런 거 정도만 우리가 파악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IP 공법 5고로 시멘트 페이스트 기성 말뚝을 삽입하는 공법이다. 아주 지극히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답안지 쓰임에 있어서. 그래서 어떠한 순서도를 답안지에다가 쓰고 이 순서도에 맞게 하나씩 그림을 그리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씩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린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5고를 집어넣으니까 5고 표시를 해 주셔야 돼. 이쁘게 쏙 돌리기, 쏙 돌리기, 쏙 돌리기. 진짜로 5고가 돌아가는 것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겠죠. 근데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안반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안반선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얼만큼 근입을 해주시면 좋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써주시면 좋겠죠. 나 현장에서 해보니까 50전이 좋은 것 같아. 현장에서 해보니까 1m가 좋은 것 같아. 뭐 상관없어요. 그죠?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50전 이상 확보 뭐 이런 말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무엇이더냐? 그랬더니 NH가
50보다 큰 풍화암 기준으로 한다라고 이제 해주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다른 탄성파 속도라든지 리퍼빌리티를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수치를 써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가장 쉬운 것은 NH가 가장 쉬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를 굴착을 합니다. 오고로 굴착을 하고요. 굴착한 상태에서 뽑아 올리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 오거 안에 내부에 뿜칠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밀크가 들어가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뿜으면서 위로 인발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굴착을 하다 보면은 오고로 굴착하니까 맨 밑에 그 슬라임 같은 게 이제 쌓여져 있을 거예요. 이거를 적절하게 시멘트 페이스트에 정확하게 섞어준다든지 아니면 제거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제대로 제거 안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파일에 집어넣고 양생하게 되면은 거기서 치마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일전이 되든 이전이든 어떤 치매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발은 서서히 인발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 한다 그러면은 1m 1분. 그래서 분당 1m의 속도로 인발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현장에서 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6초에 뭐 1.2m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쓰기가 귀찮아. 좀 쓰기가 쉬운 걸로 선택해서 뭐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페이스트, 시멘트, 페이스트, G. 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 페이스트밖에 여기 안 들어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뭘 집어넣느냐. 그랬더니 파일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파일을 근입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파일을 삽입을 한다. 그래서 뭐 H 형광을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PHG 파일을 집어넣는다든지 뭐 그런 거를 이제 집어넣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간격이 이렇게 떨어질 건데 간격은 0.1m 이하가 되게끔 그래서 빡빡하게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제 단계별로 차트랑 그림을 이렇게 놓고 설명해 주시면 되게 좋은 답안이 되겠죠. 그죠? SIP와 CIP의 특징 비교 이런 식으로 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둘 다 IP잖아.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나는 CIP랑 SIP를 특징 비교를 같이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공법이니까 뭔가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캐스트 인플레스 뭐 파일이라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파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흙막이 벽체 CIP를 제가 생각하고 답안지를 쓴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원래는 CIP라는 기초에 들어가는 파일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흙막이 벽체로 쓰는 CIP를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얘는 어떠한 원리를 하는 거냐? 그랬더니 시멘트 페이스트 플러스 파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레미콘 플러스 철근외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리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는 이제 적용을 어디다 적용을 할 것이냐 그랬더니 기초 말뚝 부분을 할 것이고 얘는 이제 흙막이 벽체 다 할 것이다. 그럼 얘에 대해서 장점이 있을 거고 얘에 대해서 단점이 있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교재에 있으니까 교재를 참조해서 한번 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거다. 이게 있다면 이거를 가장 꼭대기에다 써주셔라. 그래야 점수가 잘 나온다. 그리고 교재처럼 그냥 SIP를 물어봤다고 SIP만 딱 쓰는 답안보다는 A를 물어봤는데 저는 B도 알아요. 라고 용어 답안에다가 같이 써주는 게 매우 좋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SIP 공법 시공시 유의사항 집안 청구시 수직도 관리. 그래서
수직도 관리, 근육 깊이 확보, 슬라임 제거, 철저, 그리고 배합비 유지, 뭐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얘는 교재에 썼죠, 그죠? 그러면 수직도 관리도 뭐 써주고 근육 깊이 확보도 뭐 써주시면 참 좋겠죠, 그죠? 자꾸 여기다 써줘요. 수직도 몰라? 모르면 무조건 이거예요. 이네. 그죠? 근육 깊이 모르죠? 모르면 무조건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얘네들은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만약에 답안에 공통적으로 뭔가 다른 걸 쓴다 그러면은 저 가로 같은 거 만드시고 거기다가 공통적으로 쓸 거 써 주시죠. 자, 근데 쓰는 건 좋은데 이 항상 유의사항 쓰고 나서 오른쪽에다가 공간이 남았을 때 뭘 하신다? 그림을 그리신다. 그래야지 답안지가 완성이 된다. 그죠? 이렇게 되면 가장 아름다운 답안지예요. 점수 무조건 나와요. 우리 용어 1교시 보고 2, 3, 4교시가 서술이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1교시 때문에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서술은 2교시, 3교시, 4교시인데 서술을 점수 분포가 많은데 왜 1교시 때문에 떨어지냐라고 했더니 보통 1교시를 잘 못 보잖아요. 멘붕이 와. 그거 있잖아요. 와이프님이 밥 차려주세요? 선택받지 못했네요. 와이프님이 밥을 차려주는데 아침 드시고 해서 가시라고 이렇게 했어. 근데 지금 되게 바빠 죽겠는데 그래도 밥을 차려줬으니까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죠? 밥을 먹으려고 계란찜을 딱 먹었어. 근데 겁나 짜. 와, 이거 입에 닿지를 못하겠어. 그 다음 음식 먹고 싶어요? 나 바빠, 나 빨리 갈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똑같아. 똑같아. 근데 선택을 못 받았으니까 그것도 못해, 지금.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점위원님들이 여러분 답안지를 자꾸 맛을 보게끔,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남의 답안은 1초 보고 지나가는데 내 답안은 3초로 보게끔 얘기를 해줘야 돼. 제발 내 답안지 좀 읽고 가주세요. 쟤도 7만원, 저도 7만원 내고 같이 들어와서 시험장에 왔는데 쟤는 저보다 못 쓰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어차피 점수 아무렇게나 주셔도 되니까 제 거를 점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잘 썼으니까 꼭 봐주세요. 이게 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돼? 뭔가 보여주는 답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보여주지. 이걸 전부 다 글로만 썼다고 쳐봐요. 요즘 신문 읽으세요? 이상하다. 읽게 생겼는데. 신문 안 읽잖아요. 글만 거의 막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누가 수갑 찬 거 사진이 이렇게 딱 하나 있고. 그쵸? 신문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를 읽고 싶겠냐고. 요즘 사람들 잘 안 읽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런 프리젠테이션에 아주 눈이 현란하게 들어있다. 이 채점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심의위원으로도 들어가시고요. 남들한테 프리젠테이션을 받는 입장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프리젠테이션을 PPT를 보고 싶은 거지 글을 쫙 놓고 글을 읽고 싶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PPT를 내가 누구한테 보여준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심력 RC 말뚝, PSC, PHC 말뚝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특징 비교는 내용 보시면 알겠고요. 말뚝 공법 선정 시 고려사항 구하지마, 구조물 형상, 하중, 지질, 집안 빨력, 집안 지지력, 말뚝 지지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기성 말뚝 같은 경우 시공시 유상 보니까는 타격 에너지, 해머, 중량, 타격 횟수, 편타, 그리고 축성, 경사지방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말뚝 이음부 요구 조건을 보니까 개구부, 강타경 뭐 이렇게 이제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고요. 넘어가서 해머 그냥 넘어가겠고요. 말뚝 받기 시험 시항타입니다. 시항타 보니까는 이 시항타는요. 이게 이제 시자가 들어갔잖아요. 시자가. 그럼 얘는 무조건 시험 유형이에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교재에 있는 대지목을 볼 필요도 없어요. 시험 유형은 뭐가 들어간다? 정의 다음에 목적, 시험 순서, 방법, 주의사항, 끝.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답안지를 쓰시면 돼요. 다만
나는 남들이 다 이렇게 쓰니까 조금 대제목을 바꿔서 이쁘게 한번 써볼게. 예, 그거는 이제 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1번 KO, 2번 시향타의 필요성. 예, 바꿀 수 있겠죠. 예, 3번 시향타의 순서별 방법. 그리고 시향타 적용 시 주의사항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시향타 시 주의사항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뭐 단어가 들어가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좀 기본에서 충실을 하되 이제는 말만 조금씩 바꿔서 한번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시향타의 목적을 보고 순서 및 방법 보고 주의사항 보면 되겠죠. 교재에 있는 내용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보도록 합니다. 자, 말뚝 받기 시 두부 파손 원인 및 대체, 쿠션 등으로 보호하지만 타격 에너지가 과대하거나 편식 한탕 등에 의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실제 답안지는 교재처럼 쓰고 가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말뚝 파손 형태 및 발생 순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파손이 되고 어떤 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지 난 절차를 알고 있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말뚝을 그냥 하나를 생자를 길게 그려요. 길게 그려.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웬만한 거 이제 다 써준다 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부가 파손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요놈이 이제 휘어질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횡크랙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단부 파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음부가 있다면 이음부 파손이 일어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종방향 균열이 이렇게 이제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여기서 하나씩 다 설명해 주면 되잖아. 얘는 점 뭡니다. 얘는 점 뭡니다. 얘는 뭡니다. 얘는 뭡니다. 여기다 이제 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발생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타격 에너지 과대, 편심 이 이제 발생했겠죠. 그거에 의해서 충격 전달 미비 충격이 온전히 이 밑으로 수직 방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가 잘못되고 편심이 되니까 자꾸 어디론가 밀려나가려고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응력, 응축되고 파손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어딘가 자꾸 어긋나니까 그쪽으로 응력이 자꾸 모여지는 게 되겠고요. 그거에 의해서 파손이 이루어지겠다. 그 말씀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놓고 보니까 그림과 차트가 같이 들어갔다. 교재는 그림만 들어갔다.